안녕하세요. 여수 정운부동산입니다. 여수 정운부동산에서 여수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 아파트,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성공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공적인 케이스에서 수익을 낼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나눠지죠. 먼저 경과를 약간 말씀드리면, 먼저 조합원 아파트죠.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조합원 기준일이 중요하죠. 조합원 자격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기준일이 20년 6월 25일입니다. 물론 무주택자거나 이때 세대주로서 무주택이나 8사 미만 이런 분들이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세대주로 조합원 자격은 일단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이렇게 충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기존에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또 새로 매매를 원하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 조합원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가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일치 단결된 이런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정확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에 확인하시고 또 여수시청에 확인하시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소유권이 다 이전된 단계로서 철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4년 2월 전후로 착공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착공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착공 예상입니다. 착공이 왜 중요하냐면, 착공이 되면 이제 명의 승계가 됩니다. 명의 승계가 갑에서 을로 명의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죠. 을에는 반드시 조합원 자격이 되어야 되고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끼리 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서로 매매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입주권, 지금 현재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언제부터 인정을 하느냐면 사업계획 승인 22년 5월 26일 22년 5월 26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므로 입주권이 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주택으로 포함이 되죠.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포함되는 게 전번에 제도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는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수는 22년 7월 4일경에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승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명의를 매매를 하셔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경제 상황이 초창기보다 20년 상황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중동의 전쟁이라든가 또 고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매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는 매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고요. 명의승계가 가능하다는 거.
입주권은 5월 26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을 매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매수를 원하시는 분이 있겠죠. 이 매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먼저 이건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분들이 지금 현재 이편안이라든가 현대시테이트, 중림의 현대 있죠? 현대시테이트 둘 다 조합원 아파트죠. 조합원 아파트 성공적인 조합원 아파트로서 지금 분양을 받아서 사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21년 12월 한 14일경이죠. 이건 21년 10월 30일인가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얼추 비슷할 겁니다. 이건 더 확인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기를 쳤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겹치죠. 1년 이내. 특히나 이편안과 현대 힐스테이트는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 아파트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주공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잖아요. 겹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편안 같은 경우는 또 이편안뿐만 아니라 현대 같은 경우도 분양가와 지금 현재 매매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금액과 지금 현재 시세에서 실거래가만 기준하더라도 호가는 제외하고 실제 실거래가만 제외하더라도 차익이 굉장히 발생했죠.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해서 일반 과세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명의 변경 기간에 아마 매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추측이죠. 이분들은 손해가 없죠. 이 물건이 나빠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런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법이 일시적 2주택은 같은 기간에 1년 안에 2개를 취득하면 안 되거든요. 파는 것은 각자 파면 되는데 취득 기간이 1년 안에 2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 것도 못 받을 수 있고 뒤에 그럼 아무거나 하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 주공을 비과세 받기에는 여기 차익이 너무 커요. 차익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포기하고 신규에서 받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예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택 조합은 항상 발생하는 게 있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추분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주택 조합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양할 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공급계약서라든가 홍보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거의 성성하면 집니다. 추가 분담이 실제로 발생하니까. 그리고 20년의 분양가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져 있죠. 그 당시에는 금리도 저금리였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대외 변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책정된 건설 단가와 지금 상황이 변한 지금 현재 단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까지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은 있는데 들리는 소문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추가 분담금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서울의 재건축 현장이라든가 재개발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시공사와 건설 단가에 대한 조정 문제를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를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은 특징이 가격이 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입주권 가격이 지주가 있죠. 먼저 지주가 있었습니다. 지주라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을 지주라고 하죠. 지주의 분양가와 또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4차 조합원까지 아마 신기주공은 모집을 했죠. 물론 4차 조합원은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열기가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아마 극히 드물게 지방에서는 드물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텐트를 쳤던, 그래서 기사까지도 나왔죠. 기사화됐던. 그래서 텐트를 쳤을 정도로의 인기였던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밤새워서 순번, 선착순 순번이었잖아요. 그 순번을 또 이렇게 받았던. 세대수는 적지 않고요. 많지는 않고요. 1차 조합원이 세대수로는 좀 꽤 되죠. 전체적으로 한 1300 몇 세대잖아요. 1400세대가 좀 못 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것도 이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해서 블로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조합에 나와 있으니까요. 있는데 14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조합원, 지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요. 지주는 1차 조합원부터는 이제 분양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여기에 이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죠. 추가 분담금. 그리고 아직 조합원이 아직 모집 안 되는 일반 분양 물건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건도 지금 예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순차적으로 비싸지죠. 순차적으로 비싸집니다. 매도 입장입니다. 지금 조합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건, 그다음 추가 분담금의 비용 부담으로 불편해하시는,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매물이 적체되고 있죠.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데 전월세는 없어요. 시장에 전월세는 없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의 생각과 매도자의 생각이 호가가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요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들 생각은 올 연초 정도의 가격이면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이시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연초 가격보다는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호가가 좀 올리는 것은 또 당연하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동상이몽이죠. 매수자의 생각과 매도자의 생각은 동상이몽인데 이게 지금 줄다리기가 지금 팽팽하죠. 팽팽한데 여기에서 이제 못 견디실 분들은 매도자 중에서 이제 급매가 나올 것이고요. 매수자는 그걸 노리고 있고요. 매수자가 쫓아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호가를 올려가면서 살 정도의 경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고금리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미국이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있죠. 인플레이션 잡히고 나서 6개월 정도에서는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릴 텐데 인플레이션이 한두 번의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수축 국면에 들어와서 좀 힘들어 하시고요. 알짜 상품이긴 합니다.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은 사례가 없을 정도의 성공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에서 한번 보시면 요새도 지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착공까지
지금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데는 아마 유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유일하죠. 지금. 그리고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차 조합원 때는 텐트까지 동원될 정도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매도자가 생각하는 매도 가격과 매수자가 생각하는 매수 가격은 다르다는 거. 지금 이게 여기뿐만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팽팽한 줄다리 위에서 누가 어느 쪽이 쓸지는 지금 일단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DSR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대출은 안 풀어줬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금매 성격의 매물은 많이 소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 막아져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일반인들에게 대출 상품은 거의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장점은 여수가 아직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요. 내년에도 없죠. 내년에는 이제 중림의 현대가 공급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한 1272세대인가요? 약 1300세대의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청약이죠. 공공택지 공공분양으로 들어가는 청약입니다. 이 가격이 얼추 지금 돌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 조합원 가격과 추가 분담금이 포함되더라도 현대의 분양 가격은 비교해 보시면 유불리를 거의 따질 수가 있는데 조만간에 현대 같은 경우는 분양 소식이 들릴 테니까 지금 못 들어와서 짓고 있죠. 웅천에 지금 못 들어와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오면 조합원 가격과 청약 가격을 비교해 보면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중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안정을 채우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구 단위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웅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웅천이 GL이 먼저 1차가 분양을 해서 그게 12년도 이야기잖아요. 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골드크레스 마리나가 공사가 다 지면 그쪽은 공사 현장이 거의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림하고 소재가 이제 계속 공사를 하겠죠. 그래서 소재와 중림 완공 시점인 28년, 29년도에는 또 올해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또 발생할 겁니다. 사람은 기억을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잊고 있죠. 또 반복합니다. 경제는 항상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은 장미 주공아파트의 복사판이다 보시면 돼요. 시간만 늦어진 거죠. 그래서 장미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신기주공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장미에서보다는 신기에서 발생하는 게 대외적인 변수가 컸죠. 대외적인 변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죠. 그 다음에 전제 이런 요인들을 제외하는데 거의 비싸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산은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예정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 27년까지는 없죠. 아마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상반기 이내에 아마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속도라면 그때는 이제 신기가 현대하고 거의 입주가 같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수가 또한 4,000세대 이상을 입주를 하죠. 어디를 입주를 하냐면 신기, 현대는 공사 기간이 23년 9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죠. 그다음 세 번째, 입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가 있죠. 중림의 한양 수자인과 제일 풍경채가
양우 옆에 임대아파트죠. 임대아파트인데 그건 23년 6월 1일부터 26년 3월 30일까지인가요? 공사 기간이 허가 받은 기간. 그래서 이때 이제 입주를 하니까 이때는 입주하겠죠. 그러니까 신기하고 거의 겹치죠. 신기도 26년 하반기 12월이나 27년 1월 이 사이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게 한 1400세대, 이게 또 1300세대, 그럼 2700세대잖아요. 2700세대에 여기가 한 1400세대 되니까 영향을 주긴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연쇄 반응이니까요. 도미노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아울러는 없죠. 그래서 다시 이때 시점에서는 또 22년에 여수가 겪었던 21년이죠.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겪었던 공급 과잉을 다시 한번 겪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계속해서 중림하고 소재는 입주가 일어나겠죠. 일어날 겁니다. 이건 뭐 한 4, 5년 뒤 이야기니까 지금 상황이 상관없다 그러는데 부동산은 5년 뒤를 바라봐야 됩니다. 최소 5년 뒤에 그 지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지금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5년 뒤에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로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판다는 것은 5년 뒤에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는 전제하에 10년까지는 이건 워낙 변수가 크니까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판단하는 것은 5년 뒤를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는 건 쉬워도 팔 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5년 뒤에는 여수가 굉장히 또 한 번에 제2의 제3의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인들도 참여하는 섬섬 박람회 엑스포 섬섬 여수가 엑스포로 12년도 엑스포로 한번 성장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또 26년 7월부터 하는 세계 섬 박람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면 경도에 아마 동북아에서 최고의 관광 시설 장수리도 하고 있죠. 나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여수가 이제 본격적인 관광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여수는 산단 중심으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관광은 좀 아직은 내손만한 게 별로 없었죠. 그래도 많이 찾고 있잖아요. 많이 찾고 계신데 그때가 되면 정말 다양한 그래서 여수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러도 전혀 지겹지 않는 이런 시설과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겠죠. 오히려 유입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신축 아파트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가치가 상승할 거다. 이거 예상.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겪고 나서면 또 한 번 오르겠죠. 자산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매도자들은 당장 이런 거시적인 환경보다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실 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좋은지를 아는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니까 차라리 발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시는 투자의 경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매도자 입장을 좀 약간 살펴봤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죠. 불안한 거죠. 지금 심리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수자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조합원 자격이 먼저 우선 돼야 되죠.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격 충족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는 게 기존 주택이 있었을 거고요. 2주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격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냐.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하락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극복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주변에 물어보면 전부 하락만 이야기하니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주식은 100명이 도전합니다. 100명이 도전해서 한 명이 성공할까 말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30만 명 미래에셋이라는 삼성증권에서 매년 통계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그 해 수익 냈던 거의 미미하죠. 미미한데 쉽게 진입할 수가 있죠.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투자하겠다는데 누가 말싸움도 없고요. 거기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투자죠. 내 돈 내 투자를 할까요? 내 돈 내 투.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투자.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결과는 안 좋고. 그러나 부동산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투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서 한두 명 투자하십니다. 부동산에 한두 명 투자하셔서 그분들의 성공 확률 거의 90%죠. 90% 이상이라 보여지는데 이유는 부동산에 진입하기 어려운 게 일단 자금이 크죠. 자금이 큽니다. 자금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처음부터 억 단위로 주식 투자하신 분 없어요 주변에. 그러나 부동산은 처음부터 뭐 4억 분양가가 4억이다 그러면 4억이잖아요. 근데 그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면 다 4억을 또 내 돈으로 준비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대출도 이용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의 문제라든가 향후 부동산 경기가 일본식으로 따라간다 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부동산 투자는 1%가 합니다. 1%. 그리고 성공 확률은 99%. 주식은 거의 99%가 해서 99%가 망하고 망한다는 표현은 좀 오버됐고요. 아무튼 주식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복리, 시간의 힘을 믿고 적립을 하고 우상향하는 종목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잘 이해를 하고 근데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는 저는 힘들다 보고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게 추가 분담금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추분을. 이 추분 같은 경우는 결국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모르니까 픽스가 되지 않잖아요. 분양가가 픽스가 되지 않으니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거래가 혹시 매수해서 팔 때 또 쉽지가 않죠. 본인들이 또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또 팔 때 상대방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그래서 거래가 일반 분양권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돼 있죠. 불편해서 매수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수 문의로 오시는데 조합원 자격에서 일단 거의 탈락이에요. 거의 대부분 조합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오죠. 문의를 하시잖아요.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매수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세금이죠. 매매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지금 입주권 상태 1년이면 77%, 그다음 2년 차이는 66%. 그 위는 없죠. 77이냐 66이냐인데 뭐 거의 66%의 세금을 부담 1년이 지났으니까 사업 승인 이후에 66%의 세금을 부담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소득 빼고 하더라도 66%라는 세금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오늘은 여수 아파트 중에서 신기 주공 지역 아파트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릴 확률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사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믿지 마세요. 모든 자산시장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정보를 듣고 그걸 가공하는 능력이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전에 반도체가 현대산업의 쌀이었는데 지금도 뭐 반도체가 현대산업의 쌀인 건
사실인데 지금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리고 내 걸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 중에 이런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정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수 지역 아파트 시리즈 중에서 신규 주공 지역 주택을 살펴봤고요. 신규 주공 지역 주택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